도시정책실 소관 업무인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를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수원시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거대 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도시 발전을 하면서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같이 접목되는 그런 계획이 착실하게 수행되고 또 집행이 되고 그런 단계들을 거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오늘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먼저 할 것이냐, 환경을 보존하면서 함께 이 도시를 가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분히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도시 수원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강 의원입니다. 이미수 증인, 네. 행감 자료 준비해 주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46, 47페이지 참조하시고 두 번째는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2016년도 15건, 2017년도 올해 5월까지 8건, 총 23건이 많은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의원이 질의하셨던 그 사항은 2016년도에 15건하고 2017년 5월까지 현재까지 한 총 8건의 23건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상황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에서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하면은 행정 절차를 저희 시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 변경 또는 폐지 등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개발 이익이 유발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그 공공기여를 수원시는 제안자와 여러 차례 반복된 협상을 통해서 보통 지금은 30%에서 40%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지자체의 어떤 그 재정 형편에 하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시에 환원하는 것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에 문제점을 저희 시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총 23건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 시에서 보통 지구단위 계획 한 개 지역에 수립할 때 보면은 금액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한다면은 지구당 보통 한 2천억 정도의 도로, 공원 이런 게 기부 체납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3개 시설에 2천억이면은 몇 조 원대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시에 이제 기부 체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본 의원이 도시계획과의 이런 지구단위 계획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수원시에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난개발이 또 발생이 안 되게끔 본 의원이 하나를 부탁드리고 특히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공청회 이런 거를 잘 좀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꼭 반영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증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많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이 또 애로사항 말씀까지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 도시계획과 직원은 지금 17명이 저를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던 게 2년에 걸쳐서 23건을 했고 현재 수원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지구 단위 계획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2조 2천억 정도의 기반 시설을 도로 공원을 시에 기부 체납 또는 무상기소 또 이렇게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리 시에 도로 개설을 하려고 어느 지역에 한 예산을 100억을 세웠을 경우는 그 행정 계약부터 해서 예산 성립, 그다음에 공사 감독 등등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100여 명, 뭐 1000여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저희 시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딸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이 많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은 고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 처리하고 서류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9시, 10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의원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그 시의 조직도 여러 가지 계속 개편이 되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쪽에 인원 보충을 좀 되든지 아니면 조직을 좀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한 부실공사나 현황에 따른 설명을 주민들이 하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조직 개편 향후에 할 때 저희 시의 그 지구 단위 팀을 직원 충원 또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장으로서 건의사항입니다. 예, 도시계획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16페이지 그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사업 최초 추진 서울대학교 그 농생대 부지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변경된 사업 대상지를 금곡동 791번지 당수 및 소지로 변경이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생태마을에서는 그 지금 추진하는 그 목적이 우리 시에 이제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되고 있어가지고 기후 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에너지 자원 고갈 등에 따른 새로운 어떤 도시의 그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대응하고 또한 자원 절약이나 순환, 저소비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미래형 주거단지 시정 및 체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그 농생대 금곡동에 농생대 부지에 서울대학교 땅 소유가 서울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땅 면적은 죄송하지만 평으로 말씀드리면 13,000평 정도가 되고 그 교육부 서울대인 교육부지가 64%, 경기도 땅이 23%, 그다음 기타 수원시나 국공시와 시유지, 사유지를 포함해서 13%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그 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땅에 하지 말아라.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려고 다가 포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당수지구 이북동에 있는 당수지구에 금년도 8월 달에 한국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 그 공공주택 지구를 제안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생태마을을 갖다가 조성하기로 현재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데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 12월에 지구 단위 계획 승인 시 생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도 그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 지구는 서호지구, 서호지구라 하면은 옛 농촌진흥청입니다. 진흥청이 지방에 이전되고 남아서 어떤 땅이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시한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년도 9월 정도에 계획이 돼가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최종 승인 시 그따가 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따 입안하는데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수지구의 생태마을을 하는데 면적이 뭐 대략 그 면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당수지구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한 22,000제곱미터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호지구는 농지청의 그 면적은요? 예, 서호지구는 13,800
36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은 4,100평 정도에다가 지금 생태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 모델이나 효과가 좋은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생태마을은 외국에는 저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있고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서울시에도 지금 모델로 LH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대가 지금 화석 연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계획을 민선 5기, 민선 6기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토지주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니까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LH에 사업하는 이 지구에다 포함해서 시에 계획을 하려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석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요.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의 송전탑 문제가 2010년 이전부터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었었습니다.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우리 곽필 시장님도 그 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요새 들어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의원님 말씀하던 지구는 2010년도 이제 6월 달에 최초의 민원 발생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계속 추진했으나 민간에서는 이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3분의 2 찬성이 안 되니까 추진이 어려워서 2015년 8월 달에 저희 시 도시개발과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행정 절차를 전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4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 달에 현장 결정 고시가 됐고 향후 절차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시공사 또 한전 수원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서 완공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착공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금년 말 정도에 MOU 이제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시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말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는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교 신도시에 우리 원천동 부지에 예전에 파워센터라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거기 예전에 일상 3블럭의 상업시설 부지로 그게 이제 원래는 계획돼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시공사가 지구 단위 지침에 있는 권장 용도를 다 제외하고 그냥 땅을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 지구 단위 지침 내에도 보면 파워센터 내 상업 및 주상복합 시설 용지는 인허가 신청 이전에 MP 자문을 권장한다라고 돼 있어서 원래는 우리 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MP 자문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MP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MP 자문을 받은 내용이 여기에 원래 이제 C3 부지와 일상 3부지 사이에 지하 통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지구 단위 지침으로 그게 계획돼 있었는데 C3 부지와 연계토록 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은 현실적으로 연계 계획이 불가능하므로 C3 부지와의 지상 및 지하 공공 보행 통로는 제외하여 계획하고 향후 필요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MP 자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법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MP 자문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연계 계획이 불가능하니까 이 공공 보행 통로는 제외시켜서 계획해라 그러고 향후 필요시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라 라고 이렇게 자문을 내린 게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네. 광교 지구 단위 계획은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 시 용인시에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광교 택지개발지구인데
그 지구단위 지침에서는 법령의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지침에는 택지개발 그 지침에 준공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개인의 공공적이 아닌 개인권은 바꿔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 지침 내용에 좀 이상한 그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MP 자문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형태의 그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건 법률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 지침에서 10년 동안 바꾸지 마라 그랬는데 준공되고 나면은 MP는 사실상에 없는 겁니다. MP라는 거는 예. 공사 중에 MP가 있는 거지. MP가 없는데 그분들이 협의하면은 된다고 지금 그따가 넣어놨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향후에도 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도 질의도 하고 네. 유권 해석도 받고 네. 법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실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상호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이민수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기 장우 정자동 111번지 일원의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KTNG 담배 인삼공사가 오랫동안에 이제 담배를 생산하다가 지금 생산을 중지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그 지역에 지금은 거의 중심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도 북수원 지역에서 아주 노른자위로 개발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개발하게 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그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현재 그 KTNG 부지는 저희는 공식 명칭은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면적은 한 8만 1,000평 정도 되는 지역이고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 지역과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며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2016년 7월달에 저희한테 그 민간 제안이 대유평 민간 제안이 그 KTNG로부터 제안이 됐고 현재는 주민들하고 공람 이후에 한 6차례의 공식적인 면담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에는 이제 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KTNG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가까이 있는 그 한소르방 영남 아파트, 대동 아파트, 장안 아파트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소르방 영남 아파트가 1335세대로 정자동에서는 이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인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초기에 결렬하게 이제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개발함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자기들의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누누이 요구를 해서 여기 또 이 결과에도 보면 공동 대책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고 또 그 한소르방 영남 아파트나 대동 아파트 대표들과 6차례에 걸쳐서 저 회의를 한 거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이 됐습니까? 네.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한솔 영남 우방 아파트 쪽에는 당초에 도로변에 맞춰서 건물을 아파트에 배치를 했는데 여러 차례 협의 결과에서 폭 한 30m 정도를 도로에서 띄워서 아파트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동 아파트 전면에 또 한 개 동 건물을 한 개 동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 그다음에 한솔 우방 아파트에서 저 KTN 쪽으로 봐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가려서 시야나 경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그 직각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물론 조망권도 그렇지만 공원 부지를 공원 조성을 하는 걸 갖다가 그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했는데 시 입장은 그 공원 그 녹지축과 연관되는 문제여서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 생각엔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본 내용은 그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는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광교산으로 거쳐서 서호천
그다음에 그 습지공원으로 연결되는 어떤 녹지축의 연결 중심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솔호방 영남 아파트 앞쪽에 그 아파트 층수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금 계획은 좀 줄였습니까? 현재 그 민간 KTN에서 당초 제안될 때는 한솔호방 아파트에 35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 현재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한 거는 33층까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33층까지 네, 2개 층 정도를 줄이는 예. 걸로. 예. 예,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어떤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100% 지역의 어떤 이 사업이 100% 찬성이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 올라와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본연이 이제 여지껏 그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예, 본 의원의 생각은 누누이 밝혔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그 8만 1,000평, 인근의 저 수기산 공원 11,000평 정도 합하면 전체 9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이 북수원 지역에 마지막 남은 이 노른자이 땅을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화서역이 또 환승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상황과 겹쳐서 그 지역 개발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좀 된 개발이 돼야 된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 주민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원만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고 정말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전체에서는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다음 어떤 그 개발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래 보면 지금 현재 그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저기 그 의회 지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지구대안이 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네. 결정된 이후에 어떤 간단하게 행정 절차만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그 도시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계획 절차니까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세부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나면 그 개별적인 세부 절차 진행할 때 예. 그때도 주민들과 계속 좀 대화를 하셔서 네. 그 협의해서 그 마찰이 없도록 그 좀 개발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거기가 가장 그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우선 126,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보면 망포 4지구단위 계획이 2016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은 3, 4, 5 블록을 제외한 1, 2블록만 승인이 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원천이천 수변공원 조성이 망포 4지구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던 사항은 망포 4지구는 그 지역의 형태상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그 기형적으로 도시 경계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저희가 승인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화성시하고 경계가 조정돼야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라서 화성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양시가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그 메모리얼 그 파크라든지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경계 조정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서 3, 4, 5블록은 사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최근에 가장 가까이는 6월 2일 날 경기도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한 번 더 중재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 중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3, 4, 5블록을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시에서는 하려고 그러고요. 또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은 망포 4지구 개발할 때 사업 시행자가 같이 보상을 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근본적으로 그 경계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증인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호메실 뒤에 있는 그쪽 메모리얼 파크를
화성시에 살려고 하는데 저희 호매실 서수원권의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그런 의 생각을 화성시는 가지고 있고,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이 화성시 화웅지구로 결정됐는데 그게 수원시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냐, 뭐 이런데 지금 언론에 보다시피 국책 사업이고 이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모든 거를 화성시에는 수원시의 행정을 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속히 어차피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여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뭐 각각 11번씩 개최하고 한 번에 3-4가지 안건씩 심의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위원회별로 하나씩 부결 사항이 있어요. 네. 이 부결 사항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편의상 매월 그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1건 정도의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11번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고 안건으로는 한 30에 40여 건 처리했는데 각 그 위원회마다 한 건씩 그 부결 의견이 있는 거는, 한 건은 도시계획 부결상으로 도로변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데 지하를 내려가는 길을 2개 통로로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이용자들의 한 군데로 통합하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완충녹지 그 고색동 그 서초동권에 있는 지역에 도로변에는 미간지구라는 게 정해져가 있는데 미간지구 안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 받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붙여서 하면은 그 교통운전자들의 시야 시거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그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각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네, 이 부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심의. 네, 왜 본의원이 재심의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가 2건, 5건 이제 돼 있단 말이죠. 7건이 재심의로 들어가 있는데 왜 본의원이 재심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이제 한 번 심의할 때마다 1-2개월씩 지나다 보면 한 2-3차 되다 보면 몇 개월씩 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융자를 받아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이자도 그게 보통 이자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부결을 시켜버리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는데 재심의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대들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은행 이자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의 생각은 어때요? 네, 저희도 그 아까 서두에 유정학 의원님 말씀하실 때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사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 57개 법령 정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그 제안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자는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덜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건 여하튼 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심의를 판단을 잘해서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잘해서 아주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부결을 해버리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게 지루하게 연결돼서 이제 이자나 사업자들이 애를 먹지 않도록 좀 차라리 부결하면 부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증인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 이상입니다. 공공공지 일개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위치로 보면은 율전동, 정자동, 천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는 그 34호 공공공지는 그 최초 시점이 율전동 저 성대 성균관대 여기 있는 데부터 화서역까지 이 밑에 정자동 천천동을 따라서 경부선 철도변으로 그 공공공지가 결정돼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결정은 저희가 95년도 최초 결정 74년도부터 결정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 부분이라면은 철길 주변 완충녹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었나요? 도 철도변에는 완충녹지가 결정이 돼가 있고요.
완충녹지 뒤에 그 뒷부분에 지금 가면 현장에 보면은 밭으로 사용하는 한 50m 폭 정도 그 정도의 폭이 쭉 있는데 그게 공공공지. 공공공지라는 건 향후의 확장성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결정해 놓은 다른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지, 어떻게 매입을 해서 처리해 나갈 건지 간단히 답해 주시고. 예, 본 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기 미집행위 시설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정비를 해서 해제도 검토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이 작년에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해서 지금 존치하는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길 주변에 지금 완충녹지는 지난 연말에 전부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폐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공공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부서 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SKC 공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스카이브 아파트 쪽에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 그 SK 예, 정자동 SKC 쪽입니다. 정자동 SK는 그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 윗부분에 아파트가 있고 밑에 공장이 같이 인접해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그 냄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끔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져 있는 거는 아닌가요? 2030년도에 공장 이전하고 나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주거용지를 바꾼다는 바꿔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거기 SK 공장 부지는 현재라도 SK에서 이전하려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 아직은 바뀌진 않았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제한을 해야지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는. 예, 민원사항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 그쪽에 예.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민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대한 들지 이유는? 않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서 나가서 계속 측정을 또 하고 있고 또 그쪽에 녹지 조성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좀 이해를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예, 야간에 실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도시계획 시설에 좀 잘 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민원되어 있는 동문건설 쪽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환흥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동문 아파트 건설되고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환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와 너무 가깝게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가장 큰 원인은 그 차선이 폭이 20m인데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좀 변경해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협의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예, 주민들 편의를 봐서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도시계획부서이지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집행하는 부서하고 연관을 좀 연계를 잘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 민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한 가지만 더 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대 역사 주변에 지금 주차장 계획은 다 돼 있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성대 역사는 지금 꼭까지 저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한 곳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실시계획인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지금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주차관리 건설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대역 짓는 신축해놓은 쪽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오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권선 이동의 현대 아이파크 주택 필지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죠. 네, 단독주택 예, 부지가 네. 예. 그 추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근선 아이파크 지역 하단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사업 추진한 상황인데 현재 위에 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만은 밑에 하단부 그 비상알주로 부분에는 단독주택지 용지인데 현재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개발은 다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상가시설하고 그 위에 그 세대수를 넓히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 현대에서는 저희한테 상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개발이 안 되고 묵혀 있다 보니까 대형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캠핑카라든가 이렇게 지금 불법 그 주정차가 지금 만연해 있고 그게 이제 불법 주정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쇼파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나니까 이곳이 완전 무법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권선 이동도 그렇고 권선구에서 어쨌든 이 쓰레기를 매년 치우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 현대 개발이 어쨌든 택지가 분양을 못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 개발에서 택지를 분양을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쓰레기나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이런 책임을 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수원시가 마냥 이렇게 치워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자주 현장을 나가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산업개발로 해서 지시를 해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관리할 의무도 우리나라 법령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하도록 저희가 행정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관리를 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좀 주력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30 수원 도시개발 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금 추진 과정에 용역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현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현안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문화의 전당 부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최근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을 긴급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신호등 승강기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서 신호등이나 승강기가 멈춰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일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영서 변전소에 1978년 준공된 변전소가 42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된 이제 이 변전소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나 또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 보수비도 되게 이제 유지 보수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이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텐데 수원시도 사실은 도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지하나 이런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이것이 안전하게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얘기, 기본계획은 계획상에 이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계획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좀 해서 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성매매 직결지 관련해서 네. 2015년 토론회를 한 이후에 네.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매매 직결지 죄송스러운데 이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제가 깊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민계획단을 저희 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계획단에 그게 상정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줬고 의견을 관련 부서 지금 저희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생과하고 상임계획단에다가 의견을 통보했고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지금 그 15년도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를 재개발 또는 뭐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뭐 업주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후에 도시를 재생하든 어떤 형태를 진행을 하든 간에 뭐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사실 그냥 토론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재개발하든 재생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도시계획 안에 이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냥 뭐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계획단에 뭐 의견을 듣고 이관을 해놓고 난 상황으로 그냥 두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계획을 하는 것은 수원시의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성매매 직결지도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나 감독이나 또는 추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국장님께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지구를 지정 조치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이건 전체적으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그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까지 수원에 있다는 것은 130만 수원 시민 그리고 환경 수도라고 하는 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위원회가 열렸고요.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우리 장기 미집행의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 편에 해제된 시설이 24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되면 자동 해제되는 시설이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 시에서는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은 총 한 6,500개 정도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 그 중에 398개소 플러스로는 한 6% 정도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 시를 포함해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시는 그 87% 정도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지역의 그 광교산이라든지 칠보산 이런 데 결정되는 공원 지역은 지금 뭐 2020년에 해제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미집행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해제할 거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그 재산 피해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호필 우리 실장 증인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지역에 나가다 보면은 이북 당수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근데 그 광명호고 의왕간이 길이 뚫렸죠. 네, 그렇습니다. 뚫리고 났으면 그 잔 토지는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뚫거나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이거는 뭐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다 길로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쓸모가 없는 땅으로 돼버렸어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단절 토지에 대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단절된 토지에 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함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과 미리 의논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단절된 토지라고 그러면 몇 평을 가지고 단절된 걸로 봅니까?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절된 토지는 전에는 그 10,000제곱미터를 얘기했었는데 현재 작년 그 2016년 3월 29일 날 그 법령국토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해제를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도시계획 시설로 들어가고 단절이 돼가지고 뭐 1,000평 이하라든지 이렇게 단절되면은 시에서는 해제를 해주게끔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 이하. 3만이면은 1,000평 이하죠. 3만이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예? 10,000평. 10,000평. 네, 10,000평. 예, 10,000평. 10,000평 이하. 왜 그걸 내가 묻느냐면은 이번에 그 당동 쪽으로 약 30만 평이 7,200세대가 들어오지요. 네,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들어오고 나머지 보면은 이 논이 남아있네요. 논 쪽으로. 그 논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이거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요, 별로. 물도 의왕 건데 의왕에서 다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논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 남아있는 진짜 서수원권이라고 남아있는 토지는 구운동, 입북, 당수동뿐이 없습니다. 이쪽 내려가가지고 오목촌동 그쪽 내려가면서 평동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남는데 평동도 별로 안 남았어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이제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구운동 일부하고 우리 입북, 당수동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절 토지가 아니라면 공공의 목적 외에는 해제되기가 어렵고요.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에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선주택건설 목적으로 이제 해제와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서부 외도로하고 이제 당수동 호매실 사이에 있는 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수동 검토하기 전에 먼저 거기를 검토했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가 일단은 우량 농지이고 환경등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LH나 저희들도 이제 거기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뭐 현재 뭐 2020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2030에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네. 없죠. 개발 제한 구역은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있지만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올려서라도 정부에다 올려서라도 수원시에서 뭐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소한 개발 종합에 대해서 도시 개발구역도 용역을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기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답답한 마음에 뭐 참 농지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사방으로 길이 다 뚫려져 가지고 그냥 이게 뭐 차선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볼 수도 없어요. 또 길 옆에서 농사 지어봤자 매연 때문에 그 쌀도 쌀 값어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한계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주려면은 뭐 거기다 지붕을 찍어가지고 저 공해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 공해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공해 때문에 그 쌀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쌀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없어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보다는요. 지금 소수원에만 가용농지가 있고 그 가용농지는 대부분 개발장구역이라서 종합적인 구상 단계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구상이 나오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개발지원구역 해제 요청과 함께 개발 계획을 이제 국토부로 올려서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야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그쪽에 농가 짓는 분들이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도시개발은 본 위원장이 볼 때 그 성장 위주보다는 수원시 그 도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다음 진 아까 그 이민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득에 대한 그 공공 기여 부분에 30 내지 40%를 준다고 지금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개발 그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주면서 이익금 생기는 부분은 산출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공공 지구 단위별로 예. 그 개발 이득금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해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단지별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 내지 40%를 기반시설 공공기여부문으로 내준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이 땅 소유자하고 개발 사업자하고 땅값을 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받으려고 또 토지 소유자는 애쓰는 데서 집단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구 단위 변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산출이 되니까 그 적정한 부지에 땅값을 줘야 된다 하는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는 뭐 얼마 가격은 충분히 적정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증인 그래서 땅 소유자들은 어디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을 분명 좋아해요. 예를 들면 생산 녹지 지역이 제2종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대단히 아파트가 되는데 불 보듯이 이득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땅값은 덜 주려고 한다는데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탁을 걸고 당신네들 땅값 걸어놨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그 오랜 동안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개발을 되는 거를 눈앞에 보면서 내 땅을 뺏기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어디다가 해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좀 사력 있게 생각해서 계획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개발 사업자한테 충분히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위원장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원에 지금 느닷없이 근래 보기 드물게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의 아파트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 경제가 많이 발전돼서 막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단계도 아니고 수원시 지역 경제가 활발해서 수원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형태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 대단히 그 지구 단위 계획들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세대들이 늘어날 거를 지금 막 곳곳에 써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 본 위원장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해서 아파트 쳐서 분양이 잘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생활의 질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이제 그 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그 기본 계획에 이제 제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 어떤 개발 가용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업체들이 자꾸 그 아파트를 많이, 계획을 하고 또 뭐 이득을 갖고자 하는 계획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도시정책을 하면서 개발 위주의 너무 그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시가와 예정용지를 최대한 줄여서 좀 어떤 녹지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곽고표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우리 녹지 비율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선 아파트 수요에 대한
거주 주택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예, 현재 저희 시는 주택 공급률이 102%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지금 몇천 세대씩 들어오는데 메탄 그 예를 들면 4, 5단지도 지금 3천여 세대가 더 들어올 계획인데 승인 나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외에 지금 재개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되면서 들어올 거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코롱 하늘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지금 나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영흥지구 지금 저쪽에 지금 많은 지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우선 그 우리 기본계획상의 수용 인구 조절 정책인데요. 인구 조절을 통해서 기본계획상의 주거지로 장래 변경될 용지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하기보다는 업체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아파트 질수를 유인하는 도시계획으로 그동안 일관돼 왔다고 해도 사실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도시 기본계획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원은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오면서 베드타운 될 확률이 많죠. 생산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거라든지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들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자고 가는 그런 도시가 되면 여기는 희망이 별로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의 그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올 계획이 들어오면 녹지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추진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녹지는 이제 기본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1인당 3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논이나 밭이 계속 주거지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법상 녹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녹지라고 보고 앞으로는 주거적으로 변환이 거의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더 많은 인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수 증인께서 그 업무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는 걸 말씀을 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 있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민원만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 지도 감독도 안 되거든요. 사실 업자들은 허가권을 따내고 시설 공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몫은 고스란히 입주자들한테 많은 불평의 민원들이 또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꾸 순환되다 보면 공무원들은 정말 이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오면 수원시 거대 도시의 도시계획을 몇 명이서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기획단이 있어도 기획단의 역할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는 없고요. 더 많은 이 직원들에 대한 보충도 필요한데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 노력을 해주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을 하기보다는 도시 관리 계획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많이 시과가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조정하는 방법과 인을 보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완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정지를 선언합니다.